이번 총선이 국민의힘 참패로 끝났습니다. 비록 야권에서는 출구조사에서 나온 200석을 넘지는 못했지만 완벽한 승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오전 11시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총선에서 국민의 뜻 겸허히 받들어 국정쇄신을 하겠다라고 말했죠. 지난 10일 67%라는 역대급 투표율로 마무리된 22대 총선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힘이가 엇갈렸습니다. 선거 결과를 본 각 당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환호했고 국민의힘은 이게 영상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볼 수 있었습니다. 입을 굳게 담은 한동훈의 모습을요. 그동안 입만 살았다는 표현처럼 깐족거렸습니다.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조잘거림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그동안 미디어에 비친 한동훈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개표가 시작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득표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저는 잠시나마 출구조사 결과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민심은 솔직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며 국민의힘 의석수는 100석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더불어 민주당의 의석수는 200석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결국 범야권은 200석을 넘지 못했지만 192석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총선은 더불어 민주당에게는 21대 총선에 이은 두 번째 과반 승리입니다. 20대 총선부터 국회 일당이 되어 3연승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정권 심판을 기조로 민주당은 지역구에서만 161석을 얻었습니다.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까지 합치면 의석수가 175석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정권 심판론이 정확하게 작용했습니다. 반면 야당 심판을 호소했던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아쉽지만 국민의힘의 지역구 의석과 국민의 미래 의석까지 합친다면 109석이 넘어 개헌 저지선은 지켜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최대 격전지로 꼽히던 수도권에선 서울에서 민주당이 37석, 국민의힘이 11석을, 인천 경기에서는 민주당이 65석으로 8석에 국민의힘을 앞섰습니다.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권에서도 민주당이 21석, 국민의힘은 6석에 그쳤습니다. 호남과 제주에서는 민주당이 31석을 싹쓸이했고 보수 성향이 강한 영남에서도 64석 중 5석, 강원 지역에서는 8석에서 2석을 얻었습니다.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준 정권 심판 것은 정권 심판의 기회였습니다. 각 당의 대표들은 책임을 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인천 계양을 선거구에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말했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책무를 맡겨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받아들이며 더불어민주당과 저에 대한 또 다른 민생을 책임지라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또 지역 발전을 이루어내달라는 책임을 완수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조금 더 강하고 구체적인 소감을 말했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발표 뒤 국민이 승리했다며 국민들께선 이번 총선에서 윤 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고 했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민생, 외교, 민주주의도 망가졌다며 윤석열 정권 검찰 독재 퇴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들이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라라고 요구했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한마디,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이에 비해 쓰라린 패배를 맛본 한동훈 위원장은 결과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부적절한 워딩으로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말 속에서는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책임보다는 자신은 최선을 다했지만 왜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라는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후회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것을 본인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의 승리는 공천 과정에서부터 결정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지역구 현역 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대교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험일 수도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지역구에 대한 현안 파악과 이해도가 높은 후보들에 대해 유권자들은 화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총선을 앞둔 시점 대통령실에서부터 시작된 명품백 수수 스캔들, 의료개혁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그리고 대통령의 물가에 대한 무지를 보여준 대파 논란은 국민들이 냉정한 심판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민주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의 잣대는 동일했습니다. 탈세나 편법 등에 해당되는 더불어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도 고배를 마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정치초보였던 것이 패배 원인인 것처럼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아쉽게 낙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관련 이슈로 끊임없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공격을 받아왔고 총선 과정에서도 두 차례나 재판에 출석할 만큼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부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에게 갖은 고초를 당해 본인과 가족들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성윤, 박은정 검사는 서로 다른 정당에서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검찰 독재와 윤석열 정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공통 분모가 있는 인물들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들이 어떤 법안을 발의하고 특검이 시행될까요? 지금 당장 패스트트랙이 가능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은 이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한번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입니다. 국회에서 이미 한번 통과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자녀 학력 위조 등 혐의점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조국혁신당에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역구는 90석으로 지난 총선 84석보다 늘었지만 161석을 얻은 민주당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당초 135석을 예상한 것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이지만 대연저지선을 막았다는 정신승리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게는 곧 헬게이트가 열릴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주요 법안 처리에 대한 주도권을 잃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됐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각종 법안을 신속 처리한 건 지정 패스트트랙이 가능하고 200석은 대통령 탄핵소추 및 대통령 제2요구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 데드라인입니다. 일각에서는 200석이 넘지 못해서 탄핵을 하지 못하게 돼서 아쉽다는 반응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야권이 200석이 되지 않았지만 여당의 이탈표로 인해서 탄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불통이 계속되어 인기가 없어지고 치명적인 문제가 일어난다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총선 전에 윤석열 정부에 불만을 품고 탈당을 요구하는 후보도 있었습니다. 현재 범야권이 192석인데 8표만 이탈한다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첫 번째 타겟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역자를 자처했던 한 위원장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 초반에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든든한 지지자가 돼주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자신들의 생존과 민심의 눈치를 더 이상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는 내부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의 역할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었느냐 여부로 판가름이 될 것입니다. 앞서 김기현 당대표가 코인 관련 의혹으로 사임한 가운데 비상대책을 위해 임명되었지만 그는 비상대책위원장보다는 비상자초위원장에 가까운 행동들을 했습니다. 소구력이 없는 운동권, 종북, 범죄자 프레임과 엉성한 말주변으로 지역구 후보들의 유세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총선 결과가 나온 지 채 하루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윤석열 정부의 요직에 있던 인물들이 사의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번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결같이 이기는 싸움만 하고 싶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행동 패턴입니다. 나름 이번 총선에서 운 좋게 다수 의석을 확보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편하게 국정 운영을 해보려고 했던 속셈이겠죠. 그러나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총선 결과를 두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인물이 없어 고민인 윤석열도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사회 릴레이에 한번 동참해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